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양한나입니다. 오래된 전자제품이나 고장난 휴대폰 AS 많이들 받으시죠? 그런데 보험은 어떤가요? 한번 가입하면 고이 모셔만 놓고 보장받을 일이 생기고 나서야 증권을 찾고 약관을 찾고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은데요. 보험 역시 하나의 상품으로 가끔은 점검과 AS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프플랜A 돈이 되는 보험 이야기 시간에는 실제 시청자님의 사례를 통해 보험 리모델링의 효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플랜 119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문자, 홈페이지 통해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20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 www.cntv.co.kr에 문의글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전화나 문자, 홈페이지 통해서 보험 관련 고민 상담 들려주시면 최고의 보험 전문가분들이 실시간으로 무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풍요로운 인생 설계를 위해 꼭 알아야 할 노하우들만 모아 알려드리는 라이프플랜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태훈 팀장께서 보험 리모델링의 효과에 대해 들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박태훈입니다. 오늘 돈이 되는 보험 이야기 시간에 저랑 같이 돈을 한번 만들어 보실게요. 실제 컨설팅 사례를 오늘은 한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내게 맞는 보험 리모델링이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요. 내게 맞는 리모델링을 한번 어떻게 하는지 저랑 지금부터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상담을 신청하신 이유는요. 보험료가 굉장히 이제는 부담스럽다 여셨어요. 처음에 보험을 가입하실 때는 사실 그렇게 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으셨는데 살다 보니까 지출이 늘어나시고 그러다 보니 보험료가 이제는 조금 많이 부담스러우셔서 가지고 계신 보험 증권들을 하나 두 개 모으셔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이번의 가정에서는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됐냐면은 처음에 고정 지출 부분이 확립이 조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벌어들인 거에서 쓰고 하시다 보니까 지출 부분이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은 어떠한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면서 가끔은 목돈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목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이 발생을 합니다. 대출이 발생을 하다 보니 지출은 고정 지출 부분이 모두 매달 조금씩 올라가면서 이 가정에서는 대출이 조금 늘어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수입보다도 지출이 높으신 상황이어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드려야 됐어요. 그리고 이분 성격상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시는 분이셔서 보험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계셨고요. 저축 여력 역시 없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저랑 이분의 보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인 가족이셨는데요. 계약자는 모두 다 어머님이 가입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 어머님 어떤 보험을 갖고 계시냐면은 무려 혼자 이렇게나 많은 보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처음에 실손의료비가 가입되어 있는 무배당 VDEX 연금보험이라는 상품 안에 실손의료비가 가입이 되어 있으셨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 얼마 전에 실손의료비를 한 번은 타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대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권유로 혈관 청소를 어느 병원에 가면은 한 번 해준다. 이 연배쯤 되시면은 몸에 좋다는 건 다 한 번쯤 해보고 싶으신데 돈이 들어가는 게 싫잖아요. 그래서 실손의료비를 활용하셔가지고 혈관 청소를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됩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 실손의료비를 변경을 하는데 문제가 생겨요. 왜? 이분은 굉장히 건강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건강하시지만 실손의료비를 한번 청구를 하셨단 말이에요. 청구하셨을 때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을 해줄 때 그냥 지급해주지 않거든요. 서류상으로는 매우 환자세요.
혈관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보험금이 지급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실손 의료비 때문에 이 보험은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플러스업 변액연금.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대출금이 매우 많이 이금융권까지 발생을 한 상황이어서 이게 먼저가 아니다. 해지. 다음, 하나생명의 새참사랑 납입 완료가 되셨기 때문에 유지. 그 다음에 가정종합보험 살다 보면 삼성화재, 이건 가계화재보험인데요. 사실 적립보험료가 45,000원 가량 들어져 있었습니다. 즉 이 보험료의 원가는 5,000원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립보험료 빼서 낮춰서 4만 원 정도를 낮췄습니다. 4만 원 정도. 그리고 다음, 미래에셋 무배당 OK 마이닥터 건강보험. 이분 지금 유지되는 보험에서 진단금이 없으셔서 이 보험 유지하는 걸로 갔고요. 다음, 삼성생명의 암보험 15년 갱신 상품이지만 역시 진단금이 없으셔서 요거 유지. 그 다음에 우체국의 종합건강보험 마찬가지로 유지. 제가 이 세 가지를 유지를 시켰는데요. 만약에 이분께서 서류상으로 굉장히 건강하신 상태라면은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묶어서 조금 더 진단비를 많이 넣어드린 상황으로 보험을 조금 이 정도 가격으로 유지가 될 수가 있겠죠. 다음, 상해보험인데요. 우체국에서 에버리치 상해보험, 이거는 필요 없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 신한생명의 무배당 더블 플러스 종신보험, 지금은 사망적인 리스크가 없으시기 때문에 해지. 그리고 다음은 신한생명의 신한 빅 플러스 저축보험, 지금은 이쪽으로 저축하는 것보다는 대출을 시급하게 빨리 상환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지. 다음, 흥국생명의 무배당 드림 재테크 저축보험, 역시 마찬가지 사유로 해지. 그러시다면은 어머니께서는 실손의료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진단금 확보하시면서 최저의 보험을 유지하실 수 있는 상황으로 유지를 시켜드렸고요. 다음, 배우자분, 남성분, 53세 남성분이시고요. 이분 역시도 실손의료비가 어디에 들어져 있냐면은 삼성생명의 종신보험 안에 들어져 있어요. 종신보험 안에 들어져 있다 보니까 사망보험금이 거품가로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실손의료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에서 실손의료비의 가격은 3만 원. 3만 원인데 제가 이 실손의료비를 변경을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실손의료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보험은 어쩔 수 없이 유지. 다음, 삼성생명 암보험 15년 갱신. 이분 같은 경우는 다른 보험에서 진단금이 있으시기 때문에 굳이 갱신형으로 암보험을 더 하나 유지하실 필요는 없으셔서 해지. 다음, 하나생명의 무배당 슈퍼드림 종신보험 납입이 완료되셨어요. 유지. 건강생활 2종 역시 납입 완료되셔서 유지. 다음, 미래에셋의 OK 마이닥터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유지. 왜? 이쪽으로 실손으로 청구하셨던 부분이 혈관계 쪽으로 문제가 되시기 때문에 이쪽에 혈관계 쪽으로 진단금이 들어가져 있으셔서 이것은 유지. 다음, 우체국 종합건강보험 역시 유지. 다음, 상해보험 해지. 그 다음, 자녀분들 하나생명의 종신보험 갖고 계셨어요. 어머님,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 이거 잘 보세요. 따님분들, 아드님들 이렇게 나이 어린데요. 더 어린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종신보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왜? 아직 사망적인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는데 종신을 2개나 유지하면서 얼마죠? 이 부분이 벌써 20만 원을 넘어버리는 상황이 됐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어떻게 변경을 해줬냐면은 27세, 25세 지금 살아가면서 가장 건강한 시기라고 보셔야 돼요. 가장 건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실손의료비 플러스 조금의 진단금을 넣어주면서 따님 같은 경우는 3만 4천 원. 그리고 아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5만 5천 원으로 유지를 시켰습니다. 자, 삼성화재의 실손의료비가 있는데 이것은 왜 유지를 하지 않았냐? 이것은
갱신형으로 너무 많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너무 어린 친구가 갱신형으로 100세까지 유지한다라는 게 불가능해 보였기 때문에 이 보험은 해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암보험 같은 경우는 만기가 30세라는 점, 위험률이 암 질병으로 위험률이 매우 낮은 구간에 7,000원이라고 하더라도 낮은 보험금이라고 하더라도 모이면 꽤 크거든요. 이 부분 역시 해지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제가 기납입하고 계셨던 보험료 같은 경우가 153만 5천 원 정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납부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처음에는 구매하실 때 문제가 없으셨지만 지출이 이러한 고정 지출이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목돈이 한번 발생하고 대출이 한번 발생하셨을 때 대출금 상환 역시도 고정 지출이다 보니까 매달 사용하시는 금액이 모자르세요. 모자르다 보니까 또 대출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발생을 하다 보니 이 보험료 자체가 매우 큰 부담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리모델링은 제가 61만 8천 원 정도로 줄여드렸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줄여드리는데 만약에 이런 보험금을 조금 잘못 청구하지 않았다라면은 제 예상으로는 한 40여만 원 정도로 죄송합니다. 40여만 원 정도로 줄일 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남았고요. 지금 현재 90여만 원 정도를 여유 자금을 확보했기 때문에 우선 지금 적신호가 들어져 있는 대출금 상환부터 이금융권부터 먼저 상환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재무 상담을 통한 보험 리모델링의 효과는요. 사실 가정경제에 맞는 보험을 가입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꼭 필요한 보장. 자, 꼭 필요한 보장. 어머님들 뭐라고 생각하시냐면은, 야, 이거 하나 넣을까? 뺄까? 이런 고민 많이 하시는데요. 꼭, 보험이 뭐죠? 보험을 왜 가입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시면은, 꼭 필요한 보장과 적정한 보험료를 조정하셔서 가입하시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가정경제 위험 대비 지출, 소득과 지출 관리를 통해서 저축 여력을 확보하시는 것 역시도 보험 대신 그 가정 경제에 보험으로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리모델링을 하셔도 보험이 이 보험 좋냐, 이 보험 나쁘냐를 따지지 마시고 내게 맞는 것인지 이 부분을 정확히 꼼꼼히 따져보심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간 여기까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험 리모델링의 효과에 대해 박태훈 팀장께서 자세히 전해주셨는데요. 오늘은 박태훈 팀장과 함께 QMS 플래너 정윤영 지점장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점장님, 보험 리모델링 시 고려해야 할 만한 팁을 좀 알려주신다면요. 예, 일단은 방송 앞에서 설명 들으셨겠지만 리모델링 전에 하나만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실손보험 많이들 갖고 계시죠? 아까 보신 것처럼 혹시나 하는 바람에 그냥 대충 쓰게 되면 그게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손보험은 잘 쓰면 우리 집 보험에서 최고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잘 못 쓰게 되면 오히려 우리 집 경제, 소득이나 지출 구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보험이다. 그래서 반드시 나에게 필요할 때만
사용하시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도 보셨지만 상품을 가입을 하실 때 처음부터 상품의 좋고 나쁨 얼마나 받는데 이런 기준이 아니라 나에게 맞느냐, 그리고 내가 유지가 가능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 나한테 꼭 필요한가, 이런 기준을 놓고 상품을 가입하셨으면 좋겠고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보험 많이 갖고 있다고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보험은 저축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보험은 많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보험은 저렴한 비용으로 꼭 필요한 보장에 대해서만 갖고 있을 때, 그래야 제대로 된 효과를 가질 수가 있고 그만큼의 작은 지출로도 큰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된 보장의 기능을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시청자님, 상품 자체의 좋고 나쁨보다 이 보험 상품이 나의 상황에 알맞은 것인지를 먼저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해주셨습니다. 방송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무료 상담 해드리니까요. 언제든지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고민 상담 진행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상담 시작해봐야겠죠?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세요? 지금 제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요. 네. 이제 CI 보험을 가입했는데 이게 주변에서 이제 안 좋다고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 이걸 유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해서 고민이 돼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아, 그러세요?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 상품명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한 상품명은 잘 모르겠고요. 네. 하나생명에서 가입한 건데 CI 종신보험이거든요. 하나생명에서 CI 종신보험 가입하셨어요? 네네. 언제 가입하셨어요? 이게 2009년에 가입했어요. 2009년에 가입하셨어요. 네네. 매달 얼마나 내고 계세요? 한 14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이 CI 보험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 안 좋다고 들으셨나요? 이게 CI 보험인데 이게 암진단금이나 진단금 담보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건 하나도 안 나온다고 자꾸 이야기를 해가지고. 암진단금이 나오는 줄 알고 가입을 하셨는데, 네. 이 부분 보장이 좀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들으셨어요. 네. 네, 그래서 해지를 할까 말까 좀 고민이 되시나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좀 고민도 되고, 다른 네. 보험료 때문에도 부담도 좀 되고. 네, 알겠습니다. 팀장님, 현재 CI 종신보험 가입하셨는데요. 암진단금을 좀 보장받고 싶으신데 이 부분이 모자라다고 들으셨다고 하네요. 네, 좀 네. 알려주시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009년 지금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30입니다. 30이요? 예. 2009년도면 6년 전이면 되게 어린 나이에 가입을 하셨는데 이게 본인이 가입하신 건 아니시죠? 네, 이거 제가 한 건 아니고요. 네. 저희 어머님 친구분이 네. 하나생명에서 일을 하시는데, 네. 이렇게 되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어머니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저랑 제 형이랑 둘이서 그냥 사인만 했죠. 형도 있으시고?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첫 번째 질문이 이 보험이 암진단금이라든지 진단금 나오는 보험인 줄 알았는데 진단금도 안 나온다. 이렇게 알고 계신 거는 사실은 엄연히 따져보면 진짜 약관상으로 따져보면 진단금은 없는 보험일 수가 있어요. 하나라고 말씀하셨죠? 네, 하나. 네. 근데 이제 그 사망보험금에서 선지급 기능을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아마. 지금 어린 나이에 제가 봤을 때는 보험 설명도 듣지 못하시고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사망보험금에서 먼저 이제 암진단시라든지 이럴 때 이제 사망보험금을 먼저 끌어다 쓸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안 좋은 보험은 아닙니다. 좋은 보험이에요, 사실. 기능이 많이 탑재된 보험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하시는 중간에 그 부분을 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보험 여부도 여쭤보실 그런 부분이 있으시다. 그럼 다른 보험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이거 말고도 다른 보험이 있긴 있어요. 근데 어떤 보험들이 있으세요? 운전자 보험이랑 실비보험이거든요. 그 실비보험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에 가입하고 계시죠? 어느 보험사에? 실비는 저희 LIG죠. 지금 TV 보니까 KB로 바뀌었는데. 네. 네, 여기서 8만 원 정도 내고 있고요. 8만 원 정도요? 네. 이 정도 있으시다면은 제가 결론을 내드릴게요. 지금 CI 보험이라는 게 있으면은 기능은 더 좋긴 하고, 만약에 이러한 해당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없으신 것보단 있으신 게 더 많은 보험금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겠죠. 하지만 지금 결혼하셨습니까, 우리 시청자님?
네, 저 결혼했습니다. 좀 일찍 하셨네요. 네. 결혼하셨으면은 앞으로는 지출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실 수가 있으세요. 즉, 네. 자녀가 태어나기 전, 지금 태어나셨다면은 성장하기 전까지 돈을 가장 많이 모아놔야 되고 그 다음에 지출이 더 많이 늘어나시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들 앞으로도 보험 가입해줘야 되고 어머니 이제 와이프 되시는 분한테도 보험 가입해줘야 하는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 30밖에 안 됐는데 보험금이 20만 원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패턴으로 가다가는 아이들까지 자녀 둘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보험료만 6, 70만 원 정도 уп박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 이제 고정 지출이 너무 부담스러워진단 말이죠. 결국은 오래 갈 수 없는 보험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보험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좋습니다. 기능 자체는 좋은데 가격 대비 그 역할을 하느냐? 이 부분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직장인이시라면은 이 보험 없애시고요. 그리고 지금은 LIG 이쪽으로 8만 원 정도, 이 정도의 보험료라면은 진단비도 어느 정도 들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보험과 그리고 운전자 보험 따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 안에 들어져 있으신 거예요? 따로 있어요, 운전자 보험. 얼마세요? 2만 원이요. 그거 비쌉니다. 그것도 비싸시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따로 이렇게 LIG 쪽에다가 원래는 본래 합치시면은 더 쌌을 텐데 그렇게 정리하시면서 지금 사망적인 리스크만 정기보험 형태로 가볍게 가입해 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 CI 보험 같은 경우는요, 꼭 없애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 보험이 안 좋아서가 아니기 때문에 가정경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없애시는 걸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형분도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사망보장은 현재 정기보험 쪽이 더 낫다고 하시니까요. 하나생명 보험은 해지를 좀 고려해보시고요. LIG사 보험은 그대로 유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보험 고민이세요? 예, 남편이 보험이 들어져 있는데요. 네. 그거 어떤지, 네. 이게 괜찮은 건지 아니면 변경을 해야 되는 건지 해서 네. 문의 드렸어요. 예. 네, 남편분 가입하신 보험 상품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네, 삼성생명의 네. 퍼펙트 통합보험이에요. 네. 삼성생명의 퍼펙트 통합보험 가입은 네. 언제 하셨어요? 2013년도요. 2013년에 가입하셨고 네. 매달 얼마나 내고 계세요? 26만 4천 원이요. 26만 4천 원이요. 네. 특별히 궁금하신 부분이 있나요? 지금 보험에 대해서? 이게 지금 보험료가 좀 비싼 것 같기도 한데, 보면 갱신형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이게 보험료가 비싼 비갱신 같은 경우는 계속 할 텐데, 갱신도 되고, 네. 아직 젊은데, 이게 좀 비싼 게 아닌가, 아니면 또 다른 보험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이게 잘 든 건지 어떤 건지를 몰라서 그러세요? 결혼 전에 들어놓은 거라, 네. 이제 보다가 이렇게 조금 문의를 하고 이렇게 상담을 네. 받고 싶어서요. 그 보장들이 갱신형이 많으시고 그래서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되시는 거죠? 네, 네. 남편분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34살이요. 34시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점장님, 지금 34살 남편분이신데요.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된다고 하시거든요. 좀 알아봐 주시죠. 네,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남편분의 보험을 문의하신다고요? 네. 일단은 시청자님께서는 이 보험 어떻게 유지를 하고 싶으세요? 해지를 하고 싶으세요? 결혼 전에 든 거라 예. 그냥 설명 듣고 들었다 그래서 괜찮은 보험이면 쭉 가고 싶은데 예. 금액이 괜찮은 건지 좀 나이가 있으니까 좀 이게 갱신이 되면 계속 올라갈 것 같아서 보험료가 좀 점점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고요. 잘 든 거라면 계속 유지를 하고 싶은데 혹시나 좀 안 좋은 건가 싶어서 의문이 들어서 어떤지 상담을 받으려고요. 네. 일단은 이 앞에 우리 시청자님 바로 앞에도 CI 보험을 갖고 문의를 하셨었는데, 네. 우리 지금 시청자님 남편분이 갖고 있는 보험도 CI 보험의 일종이라는 걸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몰라요.
이게 CI보험 형태로 띄고 있습니다. 사망보험금이면서 중대한 질병이나 수술이 발생 시 보험금을 선지급한다. 네. 근데 문제는 거기에 딸려있는 특약들이 모두 다 갱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료는 계속 올라간다. 네네. 예, 일단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1차적으로 간단한 소개를 말씀드리면, 네. 이거는 해지가 맞을 수 있습니다. 네. 보험료를 납부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신다 그러면 사실 유지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네. 벌써부터 갱신형 상품에 대한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게 되고, 실례지만 지금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1년 정도. 1년. 네. 지금 현재 돈 들어갈 일이 많으신가요? 별로 없으신가요? 아니요, 괜찮은데, 혹시나, 왜냐면, 이제, 가족을 이제 되면서, 제 보험료도 있고, 이제 또 이제, 자녀도 생기게 되면서, 또 지출이 늘어날까 해서, 괜찮을까.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갱신형이라는 게 첫 번째 걸리고요. 네. 그리고 CI보험 자체가 100% 지급된다는 보장이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 앞에서도 들으셨고, 방송을 보시면은 계속 얘기 들으셨기 때문에, 네. 물론 완벽한 보험이라는 건 없지만 약간 빈틈이 더 크다. 이 보험 자체가. 네. 그리고 보험료도 남편분이 34살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34세 정도면 네. 실제로 실손보험이나 진단금만 넣어도 10만 원이 채 안 넘습니다. 대부분. 네. 비갱신으로 100세 만기 가더라도. 네. 근데 이것만 봐도 벌써 보험료를 2배 내시는 거고, 네. 남편분이 실손보험이 따로 있으신가요? 아니요, 보험은 따로, 이것만 갖고 있어요. 이것만 따로 있으시고, 네. 차라리 실손보험에 진단금 넣으시고, 아직은 자녀분 있으세요? 아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청자분하고 맞벌이 하시나요? 네. 그러시면, 예. 자녀가 출생 후에, 예. 우리 시청자님도 그렇고, 우리 남편분도 그렇고, 종신보험보다는 차라리 정기보험 같은 걸로 사망이나 1급 후유장애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면 좋은데, 네. 종신보험 대비해서 한 30, 40% 정도면 종신보험 이상의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싸고 저렴하고 보장도 넓은 상품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거 지금 갖고 계신 보험의 반 정도면 지금은 훨씬 더 좋은 보장력을 가져가실 수가 있으세요. 이 정도 보장을 조금 더 저렴하게 들 수 예. 있는 상품이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다 비갱신이시고, 예. 실손보험은 정책적으로 갱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건 아마 아실 거예요. 네. 근데 그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비갱신으로 100세까지 하더라도 이 정도 보험료 나가지 않습니다. 이 정도 반이면 네. 최소한 이 정도의 보장, 기존에 갖고 계신 보장 점검해보지 않아도 네. 충분히 보장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여건이 더 좋으시겠죠? 네. 그리고 애 키우고 뭐 하다 보면 속된 말로 기저귀값만 해도 몇십만 원씩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돈 들어갈 일 수두룩하고 본인도 노후 준비도 해도 애들 뭐 이것저것 집마련 뭐 이런 것도 다 일반적으로 자세히 물어보지는 못하지만 네. 그런 것까지 다 한다 그러면 아직 이 나이대에서 돈 들어갈 일이 많은데 보험에 너무 많이 지출을 하지 마시라.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문제는 이거 정리했을 때 이 정도만큼의 충분한 보장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 네. 있습니다. 속된 말로 널리고 널렸고요. 넘치고 넘칩니다. 근데 여기 연금이 여기가 같이 돼서 나중에 연금 전환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예.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연금을 전환하게 되면 네. 이것도 종신보험이기 때문에 주계약에 대한 사망이나 중대질병에 대한 진단금 나오는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연금을 전환함과 동시에 모든 보장 기능이 사라져버립니다. 결론은 예. 사망은 그렇다 치지만 중대질병이나 이런 것들은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어서 더 필요한 보장 내용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상품은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어서 더 필요한 보험일 수도 있는 건데, 네. 연금을 받겠다고 연금을 전환해버리면 보장 기능이 사라져버리니까 오히려 덜 위험한 젊었을 때는 보장을 받다가 나이가 먹으면 연금 받겠다는 걸로 돌려버리는 순간 보장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차라리 이 금액이면 네. 저렴한 걸로 보장을 따로 가져가시고 또 연금으로 따로 뭐 10에서 15만 원이든 연금을 차라리 하나 더 가입하시는 게 같은 금액이라도 훨씬 더 효율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현재 남편분이 아직 나이도 젊으시기 때문에요. 네. 현재 들고 계신 보험료 절반 수준으로 폭넓은 보장이 되는 다른 보험이 또 있다고 하니까요. 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문자창 확인해 볼까요?
3252님이 보내주셨네요. 가장이라면 종신보험이 필수라는데 보험료가 적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종신보험은 꼭 가입해야 되는 건가요? 지점장님, 요즘 종신보험 대부분이 보험료가 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이 좀 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결혼하시고 나면 젊은 분들이 뭐 인터넷이든 어디든 뭐 하다못해 저희 방송, 다른 방송 어디를 가나 종신보험 필요하다. 특히 설계사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종신보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사망 또는 1급 이상의 후유 진단을 받았을 때 대비한 보장이 필요한 것이지 그게 종신보험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번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 경제활동기를 지나고 나서 은퇴활동기가 들어가면 사실은 사망보장에 대한 위험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애들 다 크고 먹고 자꾸 걱정 없고. 근데 내가 죽으면 우리 집에 문제 생기니까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종신보험보다는 그거보다 훨씬 더 저렴한 정기보험 정도로 사망이나 이런 보장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오히려 진단금이나 실손으로 좀 더 커버를 하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그리고 뭐 결혼했으니까 아이가 있고 내가 소득이 끊길 때 대비해서 드는 게 사망보장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우리 집안의 소득을 내가 제공하지 못했을 때 우리 집에 문제가 생긴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종신 또는 정기보험으로 사망보장을 하시는 게 좋은 것이지 무조건 결혼했으니까 종신보험 가입하고 무조건 하는 거다.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험 가입 전에 이 상품 필요해. 이 상품 좋아. 무조건 해. 이렇게 가입하시면 지금 전화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후회하세요. 그래서 가입 전에 이게 꼭 나한테 필요한 건가? 필요하다면 얼마만큼의 보장자산이 있어야 되는 건가? 또 언제까지 보장자산이 필요한 건가? 이런 것들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것도 보험료가 내가 납부가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입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청자님, 종신보험이 아닌 사망보장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니까요. 더 저렴한 정기보험 가입으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문자창도 확인해 볼게요. 7890님이 보내주셨네요. 종신보험에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데 중도 인출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관대출을 하려고 하니 금리는 비싸고 남편이 주수입원이라 보험 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팀장님, 지금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셨네요.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은 보시는 시청자님들도 이렇게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질문에 사실 모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질문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이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종신보험인데 유니버셜 기능을 가졌다. 유니버셜 종신보험이라는 그런 상품에 가입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유니버셜 종신이라는 것은 일반 종신의 이러한 종신보험에다가 유니버셜 기능을 더해준 겁니다.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 이러한 부가적인 기능이 들어가면서 사실은 보험료 안에 이 기능의 그런 가격이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도 인출을 하자니 중도 인출을 한 상황에서 가장이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돼야 되잖아요. 만약에 중도 인출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가장이 사망했을 시 사망보험금은 그만큼 줄어서 지급되게 됩니다. 그만큼 제가 이 질문의 요지 같은 경우는 주수입원의 사망보험금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느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중도 인출을 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이 줄고 그 다음에 약관대출을 하려니 금리는 비싸다. 중도인출은 아까 그러한 이유 때문에 싫고 약관대출은 금리가 비싸서 싫고 또 해지를 하려니 사망보험금이 없어지는 게 싫고 그럼 결론 내드릴게요. 이 보험 해지하시고요. 해지를 고려하지 못하시는 부분은 사망보험금이라는 거잖아요. 해지하시고 정기보험 형태로 갈아타세요. 정기보험 형태로 갈아타신다면은 보험료는 매우 줄어버립니다. 처음부터 지금 현재로서는 돈이 지금 현재 가게에 지금 어느 정도 금액이 필요하신 상황이라고 느껴지거든요.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약관대출이 필요하신 상황이라면은 처음부터 이 보험의 구매는 너무 과소비가 되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 보험이 좀 맞지 않다라는 상황을 판단을 하고 사망보험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결론은 정기보험 형태로 갈아타신다면은 그리고 해지연각금으로 지금 상황을 조금 벗어나시고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러한 이제 고정 지출이 너무 올라가지 않으면서 이러한 상황 반복적인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우선 현재 보험을 해지를 하시고 정기보험 형태로 바꾸시고 또 해지환급금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시청자분의 전화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종신보험을 하나 가입을 했는데 네. 이게 나름대로 잘 알아보고 가입을 한다고 했는데 잘 가입했는지 한번 네. 확인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아, 그러셨어요? 네네. 현재 가입하고 계신 보험 상품 이름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동부생명 거고 네. 변액 유니버셜 더블 종신보험이거든요. 네. 가입은 언제 하셨어요?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1년 정도 네. 됐고요. 네네. 매달 얼마나 내고 계세요? 한 15만 원 정도. 15만 원 정도 있어요. 내고 계시고요. 이 상품 처음에 왜 가입하신 거세요? 저는 제가 보험이 별로 없었는데 주위에서 우선은 제가 얼마 전에 아이를 낳았거든요. 네. 아이 낳고 나면은 종신은 좀 하나 있어야 되겠다 얘기를 많이 들어서 네. 한번 알아보고 가입했습니다. 아, 종신보험이 필요해서 이 보험에 가입을 하신 거군요. 네네. 현재 이게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이잖아요. 예. 상품의 성격은 좀 잘 알고 계세요? 아니요, 그렇게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 네, 있고요.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 계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진 원장님, 현재 종신보험 필요하셔서 변액 유니버셜 종신보험 가입하셨다고 하는데요. 잘 가입하신 건지 좀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일단은 좀 확인받고 싶으신 거죠? 예, 예. 예, 그럼 몇 가지만 좀 여쭤보고 예. 답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사실은 여기저기 비교를 해보고 가입하셨다고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굳이 이걸 한 번 더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시려는 이유를 제가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도 조금은 안다고 하고 생각했는데 방송 여기저기 이렇게 보고 한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네. 괜히 이거 또 제 나름대로 알아봤더라도 이게 잘못 가입했다가 손해라도 볼까봐 조금 염려가 돼가지고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아, 그러면 한번 몇 가지 갖고 계신 보험을 한번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예. 이게 지금 몇 년 납으로 구성이 돼 있으시죠? 20년 납이요. 20년 납이시고. 예. 예, 지금 주계약은 좀 얼마 정도 들어가 있으세요? 가입 금액.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네. 예, 그리고 지금 나머지 특약 중에 갱신형 뭐 혹시 들어가 있는 거 있나요? 갱신형은 없는 것 같은데요. 동부에는 거의 갱신형이 없으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 더블 종신보험의 특징이 예. 일정 시점이 지나면 주계약이 줄어들고 특약들이 예. 늘어나는 특약들이 있거든요. 예. 그 늘어난 특약들 혹시 뭐뭐 있는지 보이시나요?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상품 이름을 보시면 이 상품은 네. 거기 앞에 뭐 더블이라는 말이 붙거나 뭐 예. 이런 게 붙을 거예요. 네네. 예, 그게 혹시 보이시나요?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있네요. 그거 좀 한번 대충 한번 불러주실 수 있나요? 네. 암진단 특약하고요. 네. 소외감 진단 특약하고 네.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이렇게 4가지가 더블이 붙어 있네요. 입원 수술 이런 거 없으시고요. 네네. 그럼 혹시 이거 말고 또 다른 보험도 또 있으세요? 실손 있죠? 실손. 예. 실손에도 혹시 진단금이 들어가 있나요? 실손에는 안 넣습니다. 그럼 실손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좀 넣으셨나 봐요? 예. 네네. 예. 보험만 놓고 보면 보장 내용은 굉장히 나쁘지 않으시고요. 예. 뭐 대부분 이 정도 들어가면 진단금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2천씩 넣는데 예. 혹시 2천만 원씩 들어가셨나요? 금액은 네, 한 그 정도가 부담이 없어서 2천만 원씩은 넣습니다. 보통 생명보험 같은 경우 2천, 3천 이상 드시는 분이 많지가 않아서 예. 1,000짜리 들어가는 것도 혹시 있어요? 진단금이? 아니요, 1,000짜리는 그럼 다 없어요. 2천으로 통일하셨나요? 예. 예. 그리고 보험료 부담은 있으세요? 뭐 제가 30대 중반인데 한 이 정도는 뭐 괜찮은 것 같아서요. 부담은 없어요. 그럼 가입하실 때부터 뭐 보험료는 부담이 없으셔서 네네. 동시는 한 이 정도는 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혹시 이거 지금 주계약이 아까 5천만 원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정기특약이나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정기보험? 정기특약도 5천만 원 있습니다. 왜냐면 주계약만 5천 원 넣었을 때는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거든요.
네네. 근데 정기 특약이 5천이 돼 있다 그러면 현재 사망보장금이 1억 정도 돼 있으시기 때문에 작은 네. 금액은 아니시고 네. 실손보험 있고 진단금이 나이가 들면 2배 이상 나오고 예. 예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사실 보험만 놓고 보면 네. 잘 가입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도 꼼꼼히 알아보고 가입하신 것 같으세요. 네네. 다만 한 가지만 조금 좀 아쉽다면 결혼하셨고 예. 뭐 했다고 그러는데 네. 사망보장의 금액을 어떻게 산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좀 제가 봐서는 아직은 좀 작지 않을까. 아, 네네. 예, 그래서 만약에 보험료 납부 부분에서 조금 무리가 없다라고 하신다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는 정기보험으로 사망보장을 좀 올려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왜냐면 이걸 확인하려면 뭐 소득이니 지출이니 뭐 맞벌이가 어떠니 이건 다 물어봐야 되는데 방송 중에 다 그걸 여쭤볼 수가 없어서 네네. 예, 나중에 기회가 되면 혼자 자가 체크도 가능하시거든요. 예, 예. 내가 혼자 쓰는 생활비 곱하기 10년. 예. 그거보다 만약에 사망보험금이 작거나 아니면 너무 택도 없이 부족하다 싶으면 좀 올리셔야 되고 비슷하다 그러면 사실 추가로 필요가 없으시니까 네네. 그 정도는 단순 계산하셔가지고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네. 비싸게 종신보험 추가 가입하지 마시고 가볍게 정기보험 정도로 하나 정도 네. 추가하시면 더 이상 보험은 필요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아, 네. 잘 가입하셨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네. 네네. 현재 보험 잘 가입하셨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네. 정기보험으로 사망보장 올리는 쪽으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도 지금 바로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문자 주시면 빠르게 무료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청자님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세요? 아, 네. 제가 애들 앞으로 보험을 들었는데요. 네. 이틀밖에 안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계약자 사인을요. 네. 내가 이제 엄마고 애들 앞으로 피보험자가 애들인데 네. 이거 계약을 할 때 처음에는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애들 사인도 받아갔어요. 네. 근데 제가 보고 몇 가지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서 네. 그거를 바꾸려고 네,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 좀 바꾸고 싶으세요? 예, 가지고 오셨는데, 네. 거기에는 계약자가 엄마기 때문에 네. 애들 피보험자 사인이 필요 없대요. 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알고 이제 보냈는데, 네. 우리 알다 보니까 피보험자가 애들이면 꼭 그게 필요하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찜찜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전화 드렸거든요. 그러시군요. 그럼 현재 고민하고 계시는 보험 상품명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하나손해보험의 마일라이프 한아름 종합보험요. 네, 하나손해보험의 마이라이프 종합보험이요. 예, 예. 네, 가입은 언제 하셨다고요? 8월 24일 날요. 8월 24일에 얼마 안 됐네요. 예, 일주일밖에 안 돼요. 네, 이거 매달 납부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큰애는 93,000원이고요. 네. 작은애는 76,000원이요. 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현재 이 가입하신 보험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요.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좀 네. 짚어봐 주시죠. 저도 헷갈리는 부분이 좀 있네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제가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큰애가 보험료가 얼마라고요? 93,000원요. 93,000원. 예, 둘 다 따님이라고 말씀하셨죠? 예, 예. 근데 큰애랑 둘째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요. 아, 이제 큰애는 통합으로 실비까지 다 넣었고요. 네. 작은애는 우체국에 실비가 있어서 네. 실비 빼고 넣었어요. 왜 이렇게 많이 넣으셨어요? 저기 넣는 김에 좀 이렇게 다 골고루 잘 하려고. 네. 지금 어머님 연배에서요. 제가 이제 이 보험이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 전에 우선은 사실 이 정도의 가입 금액으로 가입해 주시면은 정말 자녀분들한테 필요한 진단금이나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예, 큰애 같은 경우는 운전자 보험까지 넣었어요. 네. 운전자 보험 뭐 이 상황이 뭐 20살인가요? 그러면은 한국 나이로? 1학년, 예. 네. 그러면은 뭐 93,000원 사실 여기 안에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 한 4,000원, 5,000원 정도밖에 하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그 말고 진단금들이 굉장히 비쌀 거예요. 뭐 20년 납 100세 만기로 가입하셨죠? 예, 20년 날 100세 만기로 했고요. 네.
웬만한 건 다 비갱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셨어요? 예. 그럼 실손의료비 놔두고는 모두 다 비갱신형으로 가입을 해주셨을 텐데.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이거 빼고는. 네, 그거는 이제 모두 다 전부 다 지금 비갱신형이고요. 실손은 이제 또 갱신형이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지금 보험료가 제가 생각하기엔 좀 높다라는 생각을 해요. 언제까지 이 보험 내주실 거예요? 네, 그냥 애들 자기 돈 벌 때까지는 내주고 싶은데, 제가 이제 보험을 내나 하나생명 걸 가지고 있는데, 네. 이거 이렇게 10년 넘게 가지고 있는데, 솔직히 이렇게 보장을 받으려고 생각하니까 좀 든든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게 하나씩 있으면 안 아파야 되는데, 혹시 아프면 이 보험으로 보장을 받으려고 제가 애들 줄 게 없잖아. 이런 거라도 해주고 싶어서 넣었는데, 네. 제가 그분이 사인을 계약자가 저고 수익자가 저 해놨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애들여서 엄마 사인만 있어도 된다고 아빠 사인도 안 받아갔거든요. 네, 아버님 사인은 필요 없으나 이제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는 법적 대리인 같은 경우에 사인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어머님의 질문 요지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설계사의 말이 정확한지가 미심쩍으신 거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제가 설계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설계사님이 그렇게 이제 진심하시면 이렇게 하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해피콜 보완할 때. 네, 맞으세요. 하나 손해보험 쪽에다가 직접 콜센터에다가 연결하셔가지고 직접 여쭤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사실은 여러 가지, 그런 상품들을 많이 보고는 있지만 그 내부적인 그런 규정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까지는 다 알지 못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가입하신 거는 제가 봤을 땐 실손의료비가 저번 달에 이제, 90%형이 모두 다 끝난다 하셔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가입을 하셨을 텐데 지금 굉장히 자녀분들은 고맙게 생각을 해줘야 돼요. 지금 왜 그러냐면은 진단비나 뭐 이런 부분이 빵빵하게 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을 보면. 그런데 지금 자녀분들 앞으로 보험이 먼저냐 어머님 지금 소득 수준에서 이 구매가 먼저냐를 조금 따져보시고 이렇게 좀 조정을 하시는 게 아이들 지금 굉장히 건강한 구간이에요. 굳이 이렇게까지 넣어주실 필요 없으시다는 거.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일반적인 그냥 직장인분의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라면은 아이들은 실손 위주의 그리고 진단금도 적당히 정도 넣어줘서 보험을 좀 가볍게 가져가시면서 어머님 이런 부분으로 조금 더 저축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머니. 그럼 이 사인 부분은 하나 손해보험 그 콜센터로 확실히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네, 그거 한번 여쭤보세요. 그 제일 찜찜하실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분께서 말씀하신 게 그 정도까지 말씀하셨다면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한번 콜센터에다 확인을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필 서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정확한 답변 나오실 것 같고요. 제가 여기에서 조금 방송인 관계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고민 좀 해소되셨나 모르겠네요. 네, 저희 또 방송 끝나고 또 연락 드릴 테니까요. 네, 그때 또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물어봐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시청자분들의 전화 문자 상담 진행해 봤습니다. 방송이 끝나도 보험플랜 119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02-3153-259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20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저희 홈페이지로 문의글 남겨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험플랜 1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이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